2018년 4회 전기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부터고요. 좀 이제 편집 순서가 좀 맞추느라 페이지 좀 맞추느라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번 문제 먼저 보시면 부울주개 전기 설치 위치로 이제 적당한 것은 변압기 탱크랑 콘서베이터 사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 뭐 있고 네, 기초적인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은 이제 회로 문제여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22번입니다. 유도 전동기 회전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유도 전동기가는 회전수일 경우에 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도 있고 동기기의 회전수도 있고요. 유도기의 회전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셔야 되는지는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고, 일단 여기서는 유도 전동기에 대한 회전수니까 식을 먼저 쓰면 되겠죠. 유도 전동기의 회전수는 1-슬립에다가 회전자계의 속도죠. 여기서 회전자계의 속도는 동기 속도랑 똑같이 P의 120의 주파수 F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기본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슬립이 얼마라고 했냐면 5%. 근데 퍼센트니까 실제적으로 값을 대입할 때는 0.05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극의 60Hz래요. 사극의 60Hz. 그죠? 네. 368 해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면 이게 1710 rpm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계산기 눌러 보시고. 그죠? 네. 보시면 되고, 답은 2번이고요. 23번 문제.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얼마일까요? 네. 분권 발전기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지우고 다시 그리죠. 네. 분권 발전기는 이제 계자하고 전기자하고 병렬로 연결된 게 분권 발전기죠. 이렇게. 그죠? 네. 여기에 이제 기전력 발생하고 전기자 저항이 있겠고요. 전기자 전류 있겠고, 부하 전류 일로 가고, 계자 전류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계자 저항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부하가 달려 있는 쪽, 단자 전압,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쪽이 이제 부하를 이렇게 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단자 전압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이제 얘를 구하면 돼요. 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책에서 나오는 값들을 한번 다 대입을 한번 해보죠. 전기자 저항은 0.1이다. 전기자 저항은 0.1. 전기자 전류는 104. 4A. 단위 그냥 뺄게요. 그리고 유도기 전력이 110.4. 얘가 110.4V. 그러면 다 됐네요. 이렇게 됐을 때 얘 단자 전압이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거죠. 이제 원래 단자 전압은 최초에 발생하는 유기 기전력에서 요 전기자 저항과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만큼을 빼면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압은 최초의 전압에서 여기 전기자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만큼만 빼시면 돼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단자 전압은 유기 기전력에서 전압 강화를 빼시는 건데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압 강화를 이제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110.4라고 했고요. 빼기 전류는 104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저항이 0.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다.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100V가 답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10.4니까는 100V가 답이 되겠네요. 분권 발전기.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조금 편안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번 그림의 기호는 이제 IGBT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모스펫하고 이제 그 트랜지스터에 대한 장점만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소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25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전기자 권선법 중에서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 중에서 사용하는 게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두 개죠. 걔가 뭐냐면 분포권하고 단절권. 왜 분포권하고 단절권을 사용을 하냐면 요거를 사용했을 경우에 고조파를 제거를 해서 조금 더 이쁜 파형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더라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은 답이 2번입니다. 네. 26번 동기기의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앞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동기발전기일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기자 반작용의 내용 중에서 동기발전기는 진상일 경우에는 지상을 먼저 쓸게요. 지상일 경우에는 감자작용을 하고 진상일 경우에는 무슨 작용을 한다라고 했냐면 증자작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발전기 발전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가공선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수용각까지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가공선로와 이 밑에 있는 대지 사이에는 다 이제 정전 용량처럼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진상의 전류, 충전 전류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발생하는 충전 전류가 자속을 증가시켜서 경부하일 경우에 무부하일 경우에 발전기가 스스로 원래는 발전이 돼서 전압이 증가가 되면 안 되는데 스스로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무부하가 되지 않도록 뭐 부하에 따라서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뭐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리액터를 단다던가 이제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26번에 풀이해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발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는 건 아니에요. 병렬로 연결을 하면 이제 무부하 그거를 이제 되는 현상을 이제 피할 수 있으니까 병렬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좋겠다. 이제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이 3번이 됩니다. 27번. 1차전압 1차방의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초소는 감소하지요. 전에 앞에서 풀었던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28번. 직류기에서 보극을 주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극이 뭐냐면 정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보조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정류가 왜 안 되냐면 얘가 계자고 얘가 이제 전기자인데 원래 이제 전기적인 중성축이 있죠. 그래서 계자에서 발생하는 N극에서 발생하는 거랑 S 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그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이제 중성축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한다 이거죠. 원래 주 자속이 있었는데 전기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미쳐서 얘가 이제 이렇게
똑바로 안 가고 약간 이렇게 왜곡되게 전기자 반작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야 되는 이제 중성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원래 이제 정류를 하기 위한 정류자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축하고 저 브러쉬가 있는 부분이 일치해야지 불꽃 없이 정류가 잘 되는데 얘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이렇게 틀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정류가 잘 되지 않고 이제 불꽃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그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걔를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기자에 의한 자속을 반대로 이제 보조극을 달아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쇄되도록.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 이제 보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성축이 이동하지 않도록 정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류기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큰 목적은 정류 작용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자 반작용도 우리가 보상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1차적인 목적은 정류를 잘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극은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을 하지만 1차적인 목적으로는 정류를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건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험에서 뭐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시험 보극하고 전기자 반작용, 그 보극하고 그 뭐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극하고 전기자 반작용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보극도 어차피 전기자 반작용도 이제 좀 억제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나눠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극은 정류작용 이렇게 좀 먼저 1차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기자 반작용은 보상관선, 그렇죠? 보극과 보상관선 적어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상관선 그리고 정류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극. 근데 얘도 이거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고요. 얘도 요거에 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넘어가고 29번.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일까요? 단락비가 나오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전에 문제 풀었으니까는 그냥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는 단락비분의 1에 곱하기 100. 단락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1.2 곱하기 100. 83%.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30번. 전압비는 얼마일까요? 뭐 여러 번 나왔었는데 권수비 혹은 이제 전압비라고 하는데 V2분의 V1, 그쵸? 아니면 N2분의 N1 권수비, 아니면 I1분의 I2, 아니면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의 루트. 기억을 좀 해두시고 여기에서는 전압을 주어졌네요. 얘는 3000이고 밑에는 100. 그럼 건수비는 30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31번. 저는 이런 현상을 전압 확립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제
계좌 전류하고 유기 기전력과의 관계인데 자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이제 회전시키지 않아도 이제 자기 잔류작이라는 게 남아있죠. 한번 자속이 된 계좌는 자속이 잔류 자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류 자속에 의해서 잔류 전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발전기를 이제 회전시키게 되면 그 잔류 전압에 의해서 잔류 자속이 좀 증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전압이 증가하고 또 계좌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전압이 이제 확립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전압 확립에 대한 내용이고요. 답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여자 전류가 점점 증가하면서 단자 전압이 상승되게 되는 것. 전압 확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2번 입력이 얼마일까요? 효율하고 출력이 나왔어요. 우리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냐면 입력분의 출력. 기본적인 식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입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효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80%. 그리고 출력이 10. 물론 이제 곱하기 100을 해야지 퍼센트가 나오겠죠. 따라서 입력이 얼마예요? 따라서 입력은 요거랑 요거랑 이제 바꾸면 되는 거니까 80 분의 10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2.5가 나온다고 하네요.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고. 아, 33번. 전압 제어에 의한 속도 제어가 아닌 것은 4번은 이제 회생 제동 이죠. 회생 제동. 전압 제어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제동하는 방법 중에 이제 회생 제동이 있고 이제 뭐 역상 제동이 있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넘어가시고 34번. 돌발 단락절을 주로 제한하는 거는 누설 리액턴스. 전 지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35번. 변압기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절연 내력이 커야죠. 전기를 잘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 절연이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안에 이제 절연유를 채워서 전기가 다른 쪽으로 잘 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이제 변압기 기름이 하는 거죠. 저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은 점도가 낮아야 되는데 높다 해가지고 이제 틀린 거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맞는 것, 구비해야 할 조건은 답이 1번이고요. 36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 속도 제어 중에서 주파수 제어는 2번이고요.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직류 쪽을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주파수에 대한 거니까 교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인버터 제어, VVF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하는 방법을 이제 보통 인버터 제어라고 하죠. 37번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잠깐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동기가 있을 때 이렇게 선이 3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2개를 이렇게 바꾸면 회전 자개가 반대로 돼서 역상 제동이 되겠더라. 좀 그런 거죠. 아니면 뭐 회전 방향도 바꿀 수 있죠. 정회전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이제 그런 거 작업을 할 때 시퀀스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8번. 팝콘 직류기의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뭐게요? 직류기에서의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A분의 피자,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피자 파이 60분의 N. 이 병렬 회로수는 A가 병렬 회로수인데 병렬 회로수는 중건일 경우에 있는 극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건일 경우는 앞에 쭉 날려버리면 되고 팝콘일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는 2개다. 얘는 팝콘이라고 했으니까
극수는 6극이고요. 제일 처음에 6극이라고 나오고 도체수는 400. 자속은 0.01. 회전수는 600.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구하는 거죠. 하면 이제 뭐 120V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눌러보시고요. 4, 6, 262. 네. 1번이 되겠고요. 39번. 역률과 관련해서 역률을 좋게 한다. 역률이 가장 좋다. 그러면 답은 다 콘덴서예요. 답은 4번이고요.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려고 한대요. 다른 동기발전기를. 회전수가 얼마일까요? 라고 했어요. 동기기에 대한 회전수는 이제 어떻게 구하시냐면 앞에서도 했었지만 동기속도는 극수에다가 120에다가 주파수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몇 극짜리냐면 12극짜리예요. 12극. 근데 주파수가 없네요. 근데 주파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동기발전기, 그러니까 2극의 3600rpm인 동기발전기와 병렬 운전한다라고 했으니까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같아야죠. 그래서 근홈하고 주파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12극짜리고 얘랑 병렬 운전하기 위한 발전기가 2극에 3600rpm짜리. 그러니까 극은 2극이고 3600rpm. 그럼 주파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뒤집어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600.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가 얼마냐면 60Hz.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6이니까 66에 36이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600rpm 나오겠네요. 12, 120 곱하기 60Hz. 그러면 600rp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4회 전기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